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은 그 어떤 시험보다 어렵다. 특히 그 부탁이 잠깐이라거나 당신밖에 없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가슴만 열게 된다. 사랑은 이상하게도 이성을 마비시키는데 너무 탁월하다.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이 괴롭다고 하면, 지금 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손부터 내민다. 그 손이 나를 구덩이로 끌어내릴 줄은 상상도 못한 채 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가 나를 속일 리 없다고, 내 이름을 함부로 쓸 리 없다고, 그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부부라고,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었다는 걸. 그의 말은 간절한 부탁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 속 대사였다는 걸. 그날 그가 내 손을 잡고 했던 말, 잠깐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나는 그 말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내 이름으로, 내 통장으로, 내 신용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는 데 쓰였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그 붕괴의 첫 벽돌을 건넨 셈이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모임이었다. 생각보다 말수가 적었고 한마디 한마디에 묘하게 무게가 실리는 사람이었다. 한참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얻는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해 보였다. 당시 그는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중간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맡은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했다. 연봉은 말하지 않았지만 명함을 내밀며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태도에서 나는 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믿음직해 보였다. 내가 지쳐 있을 때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은 그냥 당신답게만 살아줘. 그 말들이, 그의 말투가 그가 입고 있던 단정한 셔츠와 너무 잘 어울렸고 나는 점점 그에게 마음을 줬다. 주변에서도 칭찬이 많았다. 그 사람 진짜 진중하더라. 함부로 말 안 하는 스타일이야.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셨다. 말은 없지만 속이 깊은 사람이네. 잘해봐. 그 사람은 나에게 늘 든든한 사람이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나서주는 사람. 갈등이 생겨도 감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다. 서로 믿고 함께 이겨내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그는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다.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았고 가정에서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처럼 보였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먼저 나의 하루를 물었고 아플 때면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주며 말했다. 당신이 아프면 내가 더 힘들어. 그 말에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조금 피곤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잠깐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이야. 조금만 메꿔지면 바로 갚을 수 있어. 나는 그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통장을 넘겼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신뢰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처음엔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 그는 늘 그래왔듯 무뚝뚝하고 성실한 척했고 퇴근하면 무릎 위에 내 다리를 올려놓고 마사지를 해줬다. 힘들지? 오늘도 수고했어. 그 다정한 말이 나를 얼마나 쉽게 안심시켰는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동이체로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겼다. 처음엔 은행 오류려니 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을 땐 물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해줄게. 그 말이 이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다. 그래, 바쁜 사람이니까 내가 신경 쓰는 게 더 짐이겠지. 이상함을 외면한 건 언제나 나였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건 정말 우연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우연이란 단어를 믿지 않게 됐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와인바, 꽃집, 고급 펜션, 모두 내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다.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접대야. 투자자들 상대한 거야. 복잡한 건 몰라도 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마 의심을 말로 꺼내지 못한 건 의심하는 내가 더 비참해질까 봐서였다. 그리고 며칠 뒤 내 앞으로 날아온 등기우편, 추심 통지서, 내가 모르는 대출, 내 이름으로. 은행 창구에서 확인한 계약서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사인은 남편의 필체였다. 그제야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버려놓은 명세서들을 뒤졌고 거기엔 내가 본 적 없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목록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카드 내역과 날짜를 대조했다. 그리고 두고 간 그의 지갑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바다를 배경으로 한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그가 있었다. 내 남편이 그날 입었던 셔츠, 내가 다려준 셔츠였다.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물었다. 이 돈 다 그 여자한테 쓴 거야? 집에 돌아온 그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잠깐이었어.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웃음이 났다. 쓴웃음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여자 돈줄이었던 거네. 그는 짐을 싸서 나갔다. 시댁은 모른 척했고 친정은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신용회복위원회에 갔다. 법률 상담도 받았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나는 이제 그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를 믿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감정에 맞춰 울거나 웃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나를 조금씩 회복하면 되었다.
그는 아직도 연락을 한다. 그땐 미쳐 있었어. 너 없인 안 돼.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반복일 뿐이라는 걸.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종당할 사람도 아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냈던 그날, 나는 단지 돈만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같이 날려버렸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간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이다. 돌아보면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통장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배웠다. 어떤 말이 다정하든 어떤 손길이 부드럽든 그 끝이 나를 해치는 방향이라면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 손에서 빠져나간 것들, 이제는 다시 내 두 손으로 지켜가려 한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탁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진짜 사랑이라면 당신의 이름을 무겁게 여길 겁니다. 그날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낼 기회를 놓쳤던 거였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에 담아드릴게요. 지금까지 막장센터였습니다.